자, 부산이 총선 초반 이 최대 복병 지역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수요일 1박 2일로 부산행에 나서서 현장 비대위도 갖기로 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또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민심이 이반되는 상황에서 부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관측인데, 민주당은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기선을 잡으려다가 이재명 대표 피습 전국에서 실점을 한 모양새입니다. 부산 지역 18석 가운데 5석을 거머쥐었던 어게인 2016을 노리면서 일찌감치 민주당은 부산 민심에 공을 들여왔죠. 특히 엑스포가 물 건너가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 위반 기류가 감지되고 이재명 대표가 새해 첫 행보로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는 등 보름 사이 2번이나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에 부산시 의사회가 지역 의료를 무시했다고 비판하면서 부산 홀대론이 불거지면서 스텝이 다소 꼬였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빈틈을 파고들어서 부산 표심 탈환에 나서지만 이준석 신당에 대한 기대가 또 높아진 탓이어서 국힘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준석 신당에 대한 기대가 16%, 이게 SBS 입소스 여론조사인데요.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서 여야 모두 지금 방심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자, 요 부산의 민심이 정말 출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영섭 단장이 거기가 고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진짜 여기 막 이렇게 막 출렁출렁해요? 사실은 뭐 그 엑스포 관련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약간 좀 약세로 흐르다가 다시 또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문제가 생기면서 다시 또 그 여당에는 약간 유리한 구도가 되고 왔다 갔다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남에서 PK, 특히 부산이나 이런 지역은 민주당 그 의원들이 지금은 3석이고 그전에는 또 5석이고 이 정도로 의석을 확보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출렁임이 과거로부터 계속 존재를 해왔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홀대론이라고 하는 그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응책은 뭐 상대의 약점은 우리의 강점이니까 그걸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부산 지역, 부산민을 이렇게 무시했다라는 그런 심리가 저변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그러면 부산을 이제 어떻게 대우를 하고 무시를 안 한다면 그거에 대한 해법은 뭐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정책적으로 계속 그 허들이 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역 서부산 개발이라고 낙동강변 개발하는 그런 이제 또 이슈들이 또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정책을 신뢰감 있게 추진을 계속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결국 이제 국민의힘은 부산을 무시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건 정책 이슈를 어떻게 더 풀어 나갈 거냐. 단순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거티브 이슈에만 함몰된다 그러면 결코 이제 국민의힘에 이익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책 이슈를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여주는 방법이라면 저는 뭐 이런 계기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꽤 유리하게 흘러갈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준석 신당에 대한 기대감이 부산 지역이 16%, 굉장히 높잖아요. 오히려 대구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전통적으로 일단 부산, 경남, 울산, 불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영어로 PK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보면 스인보트에 가깝습니다. 특히 TK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왔고, 이건 전통적으로 과거 민주화 운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야당의 도시였는데, 어쨌든 91년에 상당 야합을 하면서 보수 진영으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보수 진영 내에 민주계라는 이름으로 계속 살아와 있었고요. 그게 이제 김무성 대표로 해서 지난 2016년 그 총선 이후로 이제 거의 맥맥이 이제 사라졌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산, 경남 요 부분에서는 이제 민주당계가 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 쪽에서 과거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하기도 하고 좀 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전국적으로 민주당 바람이 불고 민주당 180석 가까이 된다고 그러니까 부산 경남에서도 이게 일종의
그 역투표가 진행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이제 현장에 있어 봐서 아는데 그 좋았던 분위기 이길 수 있는 곳도 이제 넘어가는. 그래서 오히려 그 영남권 보수가 뭉치는 이런 행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 이제 이 부산 엑스포 문제도 있고 오염수 문제도 있고 부산 쪽에 이런 그다음에 가덕도 신공항은 암만 해도 이제 민주당이 더 주도해 왔고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저는 이제 뭐 전략가 입장에서 보면 이 부산 피습 사건을 보면서 와 부산 경남 울산 선거 이제 끝났구나 이제 민주당이 대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마침 뭐 이 전원 문제처럼 헬기 이송 문제를 이 문제의 역으로 지금 뭐 의료계가 나서가지고 의사들이 이제 그동안 민주당에 이제 감정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서 이걸 집중 공격하면서 국민의힘 전작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는데 의사들이 나서서 뭐 고발하니 어쩌니 이러면서 마치 이걸 이제 정치 쟁점화했는데 민주당은 이제 그런 전략적 관점에서는 약간의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부터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 이준석 신당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상당히 넓힐 수 있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과의 대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계기도 같이 와 있다. 이렇게 앞으로 좀 부산, 경남, 울산은 좀 지켜봐야 될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댓글에 그런 게 있습니다. 부산 사람들 깨어 있다. 다음 선거 꼭 보세요. 이런 의견이 있고요. 엑스포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고작 29표 받고 대국민 사과하면 끝인가? 말 따로 행동 따로 이재명 대표가 부산 민심 아작낸 거 아닙니까? 자, 피습이라는 힘든 일 당하고도 욕먹는 모습이 참 점점점. 부산 민심 다시 혼돈 속에 휘말렸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엑스포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피습은 정말 그 민주당한테 절호의 기회였어요. 뭐 개인한테는 뭐 불행한 그런 일이지만 제가 여행 중에 말이죠. 영국의 BBC 방송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 BBC가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가질 일이 없을 텐데 이재명 피습에 놀란 거죠. 그 뭐 제 지인이 거기 기자로 있다 보니까 코멘트를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치적으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한테는 동정이라든가 연민, 안타까움이 뭉쳐져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옆에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재명 대통령 되겠네라고 하는 멘트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좋았는데 결국은 이게 또 말씀하신 대로 전원 문제, 그 헬기를 아무나 타나 이런 문제가 또 불거져 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저는 민주당이 말이죠. 항상 그 지방분권, 노무현 정신이 지방분권 아닙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이재명 대표가 경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부산대 그 병원의 의사들을 믿고 부산을 믿고 거기서 수술을 했더라면 정말 이거는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결과적이었는데 뭐 저는 뭐 그 헬기 이송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야당의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 그 응급 상황이면 헬기를 옮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의외로 전문가인 의사들이라든가 부산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이런 그 비판이 나오니까 민주당은 조금 더 생각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을 내가 듣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아침에 샌드위치 먹을 때 샌드위치가 젖으면 안 된다더라. 그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 특권 의식에 혹시나 또 계속 젖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민주당이 이거 부산에서 뭔가를 보여주려면 이런 그 디테일한 민심을 잘 체크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고요. 국민의힘은 그 항상 뭐 민주당이 호남표도 많고 호남 인구도 많고 그래서 뭐 민주당이 표를 많이 갖고 간다 그러는데 사실은 대구가 아니고 국힘의 올드보이들이 부산하고 충청에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국회의원들 사선 의원들이 부산하고 충청에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박원석 의원님. 아까 이제 20대 국회 때 5석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3석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2016년 총선과 2020년 총선에서 의석수가 줄었는데 평균 득표율을 보면 득표율은 올라갔어요. 부산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간발의 차이로 그 진 지역들이 많고 소선거구 전체적으로 후보들의 득표율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번에 지금 이제 특히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한 부산 민심의 이반 이런 걸 둘러싸고 민주당으로서는
2016년 총선에서 의석수 그 이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그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이른바 이제 올드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로 이제 좀 물갈이나 쇄신이 좀 필요한 그런 요소들도 생긴 거죠. 다행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하태경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이 자리를 비워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지가 생긴 거죠. 뭐 더 비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변수로 등장한 게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후의 대응이에요. 근데 지금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다시 뭐 부산대병원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근데 민주당이 여론을 대응하는 방식이 저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도를 갖지 않았다. 우리 선의를 왜곡하지 말라.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지 말라. 근데 이게 국민의힘이 나서가지고 이런 프레임을 의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소외감이나 지역 의료 격차 이런 거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지역 의료계부터 확산되고 있거든요. 저 불을 빨리 꺼야 됩니다. 저거 냅두면 안 돼요. 지금 부산대병원 찾아가고 부산 지역 의사회 찾아가고 대한의사협회 찾아가고 이래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우리 민주당은 그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 정치가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자꾸 지금 민주당의 대응은 우리의 진위를 왜곡하고 있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러다가 저게 부산에서 일종의 이제 지역 차별 논란으로 확산되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민주당이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더 저 악재가 확산되기 전에 빨리 불을 꺼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